나는 정태수입니다. 올해 66살, 평생을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들 눈엔 별 볼 일 없는 기술자였지만 나는 매 순간을 시간과 함께 살아왔어요. 작은 가게 하나, 낡은 작업대 하나, 그것이 내 전부였습니다. 아내 윤정이는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리워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그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아들 인수는 직장을 잃고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3년, 아니 3년하고도 2달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부터 시계 초침을 맞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루페로 작은 부품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똑, 똑,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요. 젊은 배달원의 목소리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칸은 비어 있었어요. 받는 사람만 정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요즘 누가 내게 택배를 보내겠어요? 배달원이 나간 후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손목 시계 하나, 그리고 작은 쪽지 시계를 집어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시계, 나는 이 시계를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민수 26 생일에 내가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당시엔 내 월급 한 달치 값어치였어요. 민수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단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며 손목에 채워줬던 기억 쪽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단 8글자. 하지만 그 글자는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러왔어요. 민수, 내 아들, 민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왜 이렇게 짧은 말만 남긴 거니? 시계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수, 2012. 내가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었죠. 인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 시계 평생 차고 다닐게요. 그런데 왜 이 시계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 나는 작업대 위에 시계를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확대경을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시계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죽 밴드는 헤어져 있었고 곳곳에 긁힌 자국이 보였어요. 인수는 이 시계를 차고 어떤 시간을 보낸 걸까요? 초침을 살펴봤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오후 3시 14분 23초에서 시계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틱, 틱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케이스를 열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원래보다 조금 더 무거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뒷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시계, 내부, 무브먼트, 옆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초소형 USB. 누군가 교묘하게 끼워 넣은 흔적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너는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니? 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야? 나는 그 USB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지나쳐야 할까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시계를 손에 쥐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수가 나를 찾은 거예요. 3년 만에 이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나는 그 신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일이 하나 보였어요. 아버지께. 앱에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영상이 재생됐어요. 민수였습니다. 내 아들 민수. 3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듯 덥수룩했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보낸 시계를 받으신 거겠죠.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인수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회사에서 부정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신고하려 했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려 했죠. 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돈을 제시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버지, 저는 비겁한 인간이에요. 양심을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인수가 무언가를 들어 올렸어요.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 안에 그들의 비리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횡령, 뇌물, 위조, 서류들, 모든 증거입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나는 화면 앞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길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신변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인수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이 일을 마치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찾지 말아 주세요.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흔들렸어요. 인수가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검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수, 너는 혼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니?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멈춰 있는 초침. 오후 3시 14분. 이 시간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수가 마지막으로 이 시계를 본 시간, 아니면 다른 메시지. 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한 말들, 영상의 배경,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인수가 큰일을 하려나 봐요. 위험한 일이래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라고?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라면 우리 아들 믿어요라고 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계를 수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작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태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와 검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아드님이 제게 맡긴 겁니다. 인수를 아십니까? 네, 같이 일했습니다. 아드님이 사라지기 전 이걸 정태수 씨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인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드님은 철저히 숨었어요. 왜요?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드님이 건드린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에요. 만약 아드님을 찾으면 정태수 씨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정태수 씨, 아드님은 자기 의지로 이 일을 선택했어요. 제발 기다려 주세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한 권, 그리고 편지 한 장,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정태수,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3천만 원.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제가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부정한 돈은 한 푼도 섞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드릴 수 없어.
이렇게 보냅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모두 위험해집니다. 저는 이 일을 끝낼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너는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는 거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적 민수 시계 가게에서 놀던 모습. 아빠, 나도 커서 시계 고치는 사람 될래. 그렇게 웃던 아이. 언제부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걸까요? 새벽 5시 결심했습니다. 인수가 찾지 말라 했지만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위험에 빠졌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침 6시 나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인수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공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주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인수가 아빠, 새 직장 구했어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곳.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공단 지역이었어요. 오래된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민수가 다녔던 대성산업을 찾아 걸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공장 건물은 폐쇄되어 있었어요. 녹슨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담벼락엔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혹시 대성산업이 언제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아, 거기요? 1년 전쯤 갑자기 문 닫았어요. 사장이 야반도주했다던데요. 야반도주요? 네, 돈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직원들 월급도 못 받고 다들 흩어졌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인수가 이런 곳에서 일했다니. 혹시 그때 일하던 사람들 연락처 아시나요? 글쎄요.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나는 철문 앞에 섰어요.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어요. 시계 수리하며 익힌 솜씨로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철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녹슨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장 내부는 폐허였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기계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들.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로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한 서랍에 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펼쳐봤어요. 출퇴근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들을 쭉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민수, 내 아들 이름.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인수야.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철제 책상 틈새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봉투도 없이 접혀 있던 편지 펼쳤습니다. 민수의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용기를 내려고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늦었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 너는 여기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였습니다. 정태수 씨 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제 가게에 왔던 정장 남자였어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민수, 흔적을 찾고 있어요. 정태수 씨,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남자가 다가왔어요. 제발 그만 돌아가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대체 누구요? 왜 우리 아들 일에 관여하는 거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드님의 동료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드님이 비리를 발견했을 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도 증거를 봤단 말이오? 네,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법조인들까지. 아드님은 이 모든 걸 폭로하려는 겁니다. 그럼 더더욱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오? 하지만 정태수 씨까지 위험해지면 안 됩니다. 아드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버지 안전이에요. 나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요. 아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소. 남자가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저와 함께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이준혁 변호사, 변호사였소? 네, 기업 법무팀에 있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일했어요. 저도 이 비리를 폭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해요. 이준혁이라는 남자,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어요. 믿어도 되는 거요? 저도 아드님처럼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늦었지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태수 씨, 우리는 공장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일단
아드님이 남긴 단서들을 모아야 합니다. 시계 속, USB, 편지, 그리고 다른 흔적들. 다른 흔적이 더 있어? 아마도요. 아드님은 철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오래된 공단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태수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아드님, 찾지 마세요. 계속 찾으시면 아드님이 다칩니다. 뭐라고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혁이 내 표정을 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협박, 전화였소. 벌써 눈치챈 거군요. 어떻게 하죠? 이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이준혁과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수 씨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오. 3년 동안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이준혁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드님이 사라지기 전 자주 들렀던 장소가 하나 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건물 사진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요? 도심 외곽에 있는 옛 창고입니다. 아드님이 증거, 자료를 숨겨둔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그걸 아오? 아드님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근처 편의점에서 여러 번 결제 기록이 있어요. 이준혁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내일 가봅시다.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감시받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도착한 곳은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창고 건물.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가 맞소. 네, 이곳입니다. 건물 입구는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이준혁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조심하세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씩 문을 열어봤어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 문을 열자 뭔가 달랐어요. 안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뭔가 사용한 흔적이 보였어요. 여기 같습니다. 이준혁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2021년 10월 3일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점 발견, 횡령, 의심. 2021년 10월 15일 증거 확보 총 50억 규모. 2021년 11월 1일 신고할지 고민 중.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두렵다. 노트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인수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냈구나. 여기 봐보세요. 이준혁이 노트 뒷면을 가리켰어요.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지하 금고 3호. 이게 뭐요? 증거 자료를 숨긴 곳 같습니다. 금고라니? 개인 보관함 서비스예요. 중요한 물건을 맡기는 곳이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민수가 모은 증거가 있단 말이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으세요. 이준혁이 내 팔을 잡았어요. 우리는 재빨리 옆방으로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2명의 남자가 우리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맞아? 그래. 정태수가 이 건물에 들어온 거 확인했어.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자료 찾았어? 아직. 계속 찾아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준혁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조용히라는 입 모양 남자들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기 노트 있네. 가져가. 다행히 우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노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 우리는 방을 나왔습니다. 휴, 위험했어요. 그놈들이 누구요? 아마도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일 겁니다. 노트를 빼앗겼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준혁이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저들도 곧 눈치챌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 건물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프라임 금고 서비스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로비였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하 금고 3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함과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비밀번호?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저 비밀번호를 모르는데요. 그럼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난감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혹시 영희가 정민수로 되어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정민수 씨 명의입니다. 본인 아니시면 접근 불가능합니다. 막막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민수라면 어떤 비밀번호를 썼을까? 생일? 아니면 다른 의미 있는 숫자? 그때 떠올랐습니다. 시계, 민수가 보낸 시계, 멈춰 있던 시간, 오후 3시 14분 23초. 이거요. 네, 03에 14에 23.
이게 비밀번호일 거예요. 시도해 볼까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밀번호 03-14-23입니다. 직원이 입력했어요.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직접 개봉은 불가능하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요? 네. 본인 서명이 있는 위임장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 막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이를 어쩌죠?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요? 아드님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잖소. 아뇨,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이요? 아드님은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금고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건물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지켜봤어요. 1시간, 2시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 하지만 걸음걸이 그 뒷모습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다.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내 목소리에 남자가 멈춰섰어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모자를 벗었어요. 민수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눈과 주름. 하지만 분명히 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나는 달려가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단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다가왔어요. 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준혁 형, 아버지를 도와주셨군요. 당연하죠. 민수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선 위험해요. 일단 자리를 옮기죠. 우리는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니? 숨어 지냈어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요.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아버지가 위험해질까 봐요. 제가 건드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자들이에요. 인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렸네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보다 내가 걱정이었어. 인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모든 증거예요. 횡령, 배임, 뇌물, 수수, 50억 규모의 비리입니다. 이준혁이 파일을 받아봤어요.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관련된 사람 중에 현직 검사가 있어요. 일반 경찰에 신고하면 묻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언론에 직접 제보하거나 특별 감찰팀에 넘겨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인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찾아온 거예요. 누가? 회사 사람들이에요.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우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정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앞선 남자가 말했어요. 자료 넘기시죠. 그럼 모두 안전합니다. 인수가 파일을 꼭 안았어요. 싫어요. 이건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그럼 유감이네요.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이준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당장 물러서세요. 변호사 양반, 비키세요. 다칠 수 있어요.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나는 민수 앞에 섰습니다. 네, 아들한테 손대지 마시오. 노인장, 비키세요. 안 돼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준혁의 전화였습니다. 받았어요. 네, 지금입니다. 위치는 이준혁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준혁, 당신이 미리 신고해뒀습니다. 특별감찰반에요.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체포됐어요.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어요. 민수가 모은 증거는 검찰 특별수사팀에 넘어갔습니다. 대형 비리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됐어요. 인수는 증인으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민수가 돌아온 우리 집. 민수야, 배고프지? 네, 아버지. 나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 먹는 밥은 꿀맛이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중요한 건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야.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 용기가 났어요. 내가? 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한 번도 떳떳하지 못한 일 안 하셨어요. 인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 내가 바로잡았잖니. 식사 후 나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수가 보낸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고쳐봤어. 시계를 건넸어요. 인수가 받아들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틱, 틱, 틱. 규칙적인 소리. 다시 움직이네요. 그래, 멈췄던 시간도 다시 흐르는 거야. 인수가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래, 그날 밤 나는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민수가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 결국 옳은 일을 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인수가 어릴 적 주워온 작은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나침반이었지만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는 그 나침반을 집어 들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이거 기억하니? 아, 초등학교 때 주워온 거요? 그래, 내가. 아빠, 이거 신기해. 항상 북쪽을 가리켜 라고 말했었지. 인수가 웃었어요. 맞아요. 신기했어요. 사람도 이래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어야지. 네, 아버지. 인수가 나침반을 받아들었어요.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 내 거야. 인수가 나침반을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요. 아버지처럼. 그래, 우리 아들. 창밖에 별이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다시 시간을 새기고 나침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끝없이 아들을 향해 그리고 다시 삶을 향해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에필로그 민수의 증언으로 대형 비리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태수는 다시 시계 가게를 열었고 민수는 아버지를 도우며 새 삶을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나침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며 두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을 일깨워 줍니다.